그 이전에 이제 사실주의 문학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. 이제 사실주의 문학은 그 이전에 이제 낭만주의 문학에 비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묘사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어떤 뭐 고귀하고 위대한 뭐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때로는 비천한 뭐 그런 비천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목적인 문학인데 사실 뭐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그 문학사가들이 붙인 것이지 뭐 이제 그 사실주의에 속한 그 작가들이 나는 사실주의 문학을 표방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자연주의라는 거는 그 에밀 졸라라는 이제 한 작가가 이제 만들어낸 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에밀 졸라가 자기가 이제 그 이전 뭐 발자크나 뭐 스탕달 같은 이제 대작가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사실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겠다.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정밀성까지 그 기울여서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이제 실험 보고서를 쓰듯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쓰겠다라고 이제 주창하고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당시에 실험의학이 이제 또 발달하던 그 시기라서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이제 자기도 그 원리에 맞게 이제 문학 창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연주의 문학이고요. 그 자연주의 문학에는 이제 모파상, 뭐 플로베르 같은 작가도 같이 묻긴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주의 작가는 졸라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모파상이 이제 한때 졸라가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졸라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작가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이제 모파상이 그 중에 한 명이었죠.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졸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곧 자기 이제 어떤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걸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. 그러니까 환상문학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이제 워낙 뭐 다양하기 때문에 제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유명한 그 토도로프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환상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일반적인 현실, 그러니까 일상 속에 어떤 초자연의 침입인데, 그 초자연적인 그 현상이 어떤 환영인지, 그러니까 보는 그거를 겪은 사람의 어떤 일시적인 정신 착란 때문인지, 아니면 실제로 어떤 현실이, 초자연적이 된 건지, 그 헷갈리는 그 망설임의 순간, 그게 이제 환상성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미친 사람의 그런 헛소리 망상인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 현실의 전복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없을 때 이제 어떤 환상성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환상 소설이 그 틀에 들어가진 않아요. 네, 사실 그게 이제 모파상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. 근데 오를라도 그렇잖아요. 보면 굉장히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하고 어떤 분석적인 측면도 강하잖아요. 이렇게 막 그 화자가 이제 스스로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. 어떤 실험 정신을 가지고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.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그리고 정말 매 순간마다 이거는 나의 환영이 아니지 이게 계속 질문을 하고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캐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비이성의 그 언저리에서 그 비이성을 완전히 비이성에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이성을 어떤 이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긴장 관계가 그런 어떤 오를라 같은 환상문학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 본인의 어떤 정신병적인 데서 어떤 영감과 동기는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뭐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창작의 재료가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. 예.
근데 시대 분위기도 있었어요. 사실은 그 당시가 이제 프랑스에서 정신의학이 탄생했을 무렵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프로이트한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 샤르코라는 그 프랑스 의사가 파리에서 그 히스테리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를 공개 강의로 이렇게 시범을 보였거든요. 이제 모파상이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히스테리 환자들을 이제 샤르코라는 사람이 이제 최면술 기법으로 이렇게 그 치료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시범을 이제 보였는데, 모파상이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무의식,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 영역에 대해서,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. 네. 그러니까 19세기 작가들 대부분이 다작이에요, 사실은. 그 이전에 뭐 발자크도 그렇고, 발자크는 뭐 이렇게 장단편이 거의 100편에 가깝게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장편도 굉장히 많고, 졸라도 막 장편 소설 그 전집이 20편이거든요. 소설이, 장편 소설이. 그래서 그냥 그 시대에 그 작가들이, 예, 그렇게 막 소설가들이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20세기에 비해서 20세기에는 이제 어떤 문체 자체에 이렇게 그 심혈을 기울이면서 마치 정말 그 언어의 예술로서의 이제 그 문학을 이제 갈고 닦으면서 썼던 거에 비해서 19세기 작가들은 무엇보다 이야기꾼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막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놓는 그런 그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파상도 그런 이야기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었겠죠.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. 근데 모파상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자유분방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뭐 종교에 구애받는 그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작품 창작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터부시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규범으로서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간의 어떤 종교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절대자를 믿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이제 너무 나약하게 느껴서 뭔가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고 싶어하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엄청난 바람둥이였죠. 또 돈도 있었어요. 재산 관리도 잘하고 부동산으로 또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르망디 지방 출신인데 그 프랑스 북부 거기가 좀 약간 바이킹족하고 관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그렇게 아담한데 이제 그 좀 북쪽 그쪽 사람들이 이제 좀 북유럽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. 뭐 플로베르를 꼽을 수 있어요. 플로베르하고는 정말 가까웠고요. 뭐 거의 정신적인 지주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, 플로베르한테 거의 소설가 수업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처음에는 플로베르가 다 이제 습작 같은 거 다 읽어주고, 뭐 코멘트 해주고, 이제 그랬는데, 그래서 이제 그 모파상의 어떤 간결한 문체,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, 이렇게 뭔가 사물을 묘사하고, 이렇게 미사여구를 구사하지 않는 그 담백한 문체가, 플로베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맹소적이다, 잔인하다, 염세적이다. 근데 또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가끔 있어요. 꼭 이렇게 막 착하고 그러지 않아도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렇게 막 꼭 그렇게 창녀 캐릭터가 가끔 나오는데 르텔리에 그 사창가라는 게 있는데 그 막스 오플스의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. 그 사창가의 여인들 얘긴데요. 그 주인 아줌마, 그 주인 마담이 이제 시골에 상을 당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거의 모든 여인들이 그 시골로 이제 몰려가면서 이제 완전히 그 지루한 그 시골 일상에 갑자기 생기를 부여하는 막 그런 얘기거든요.
그래서 거기 그 소박한 농부들이 다 그 파리에서 온 그 아름다운 여인들한테 완전히 홀려가지고 이제 뭐 이 소박한 시골 사람들이 너무나 그 행복해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서 이제 전혀 그게 뭐 어떤 타락하고 이렇게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예,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활력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인 것 같아요. 예. 보통 근데 이제 19세기 많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모파상은 여성 혐오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. 정말 작품을 보면 가장 이제 정말 저열하고 막 탐욕스럽고 뭐 이렇게 색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막 똑똑한 척 다 하지만 결국엔 당하는 인물들은 다 남자고 삶에 이제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존재들은 여성인 것 같아요. 여성과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여자가 그래도 남자보다 낫다. 아 근데 아름답고 젊은 여성을 좋아하죠. 테오필 고티에라는 또 작가의 환상 소설들이 있고요. 좀 훨씬 이국적이고 뭐 미라 나오고 뭐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뭐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고요. 그리고 또 빌리에드 릴라당이라는 또 작가가 있어요. 그 사람도 좀 굉장히 다른 그런 세계고, 그리고 뭐 당시에 그 불문학을 벗어나면 에드가 알란 포의 소설들도 프랑스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됐었고, 뭐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도 있고, 그리고 20세기에 뭐 헨리 제임스의 뭐 어떤 단편들도 좀 환상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. 그런 거요?